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웅소설 세 번째 시간으로 임경업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박시정과 유충열전을 공부했죠. 고전 영웅소설. 영웅소설은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거죠. 자, 영웅의 일대기가 그려지고 군담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소설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 점에서 박시전과 유사해요. 박시전에 등장한 실존 인물이 유시백이 있었고 김자점이 있었고 용골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이 작품에서도 등장하는데 특히 김자점은 임경업과 갈등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시전이 여성 영웅이었죠. 박씨가 도수를 부리는 장면으로 우리 병자호란에 대한 치욕을 정신적으로나마 극복하고자 한 소설이었다면 임경업전에서는 도술과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또 임경업은 기이한 출생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 영웅이 되는 소설이죠.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실제로 임경업은 병자호란 때 큰 활약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임경업 장군의 일생을 그린 역사 소설이자 영웅 군담 소설이죠.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요소를 가미했죠. 소설이니까. 그래서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소설이에요. 왜 그러면 임경업 장군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했을까요? 자, 이 소설은요,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패했잖아요. 그 치욕을 어떤 식으로 갖고자 했냐면, 병자호란의 치욕이 조정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신, 김자정과 같은 사람이 영웅의 활약, 임경업과 같은 사람의 활약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요. 또한 이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는데 그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임경업이 역사적 사실로도 김자점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집권층, 김자점으로 대표되는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인조가 김자점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더욱더 집권층에 대한 이 민중의 바람이 이제 실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임경업이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비극적 결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민중의 좌절감, 영웅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민중의 좌절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면이 다른 소설과 다른 점이 차별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박시전이라는 작품과 공통점이 많아요. 실제 병자호란이라는 사실을 소설의 소재로 삼았고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 실존 인물을 내세워서 이 사건의 현장감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박시전은 여성 영웅이면서 도수를 부려서 우리 민족의 이 울분을 약간이나마 치유하는 기능을 했다면 이 임경업은 실존 인물이면서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줄거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작품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 한번 볼까요? 임경업은 18세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백마강 주변의 마을로 부임해 백성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칭송을 받는다. 이후 임경업은 명나라로 가는 사신 이시백을 수행하게 된다. 이시백도 실존 인물이죠. 박시전에도 나왔던 인물, 그죠? 여성 그 박씨의 남편이었죠. 그때 호국 청나라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조선의 임경업이 구원병을 이끌고 가서 호국을 구하죠. 이 이야기는 박시전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전개 부분에서는 호국은 힘을 길러 과거 조선의 이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략하려 하죠. 이것이 실제 사실이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 그러니까 의주 지방을 맡는 총책임자로 임명해서 호국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어요. 그러자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 동해로 조선을 침공하고, 임경업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조선은 하루아침에 궁궐을 빼앗기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간다. 역사적 사실과 똑같네요. 호국은 인조의 항복을 받고 왕대비와 세자 등을 인질로 잡고 회군한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이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하는 적을 공격하려 했으나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주고 마네요. 그 후 호국은 청나라를 말하죠. 오랑캐 호자예요.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면서, 청병은 지원병을 요청했다라는 뜻이고요. 임장군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김자점의 주청은 뭐냐면 문서인데 그렇게 하라는 문서겠죠.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한다. 그런데 임경업은 호왕의 요구와는 달리 명나라와 내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죠. 자, 절정 부분에서는 거짓 항서를 올렸다는 사실을 안 호왕이 다시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해요. 그러자 임경업은 명나라와 연합하여 호국에 복수하려고 하나 승려 독구의 배반으로 호국에 잡히게 됩니다. 임경업의 당당함과 충성심에 감동을 받은 호왕은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임경업을 자신의 딸인 숙모공주와 혼인을 시켜 부마, 그러니까 왕의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 임경업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공주가 숙모공주죠. 임경업의 관상을 보기로 청하자 임경업은 거짓으로 키를 속여서 자신의 운명을 속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혼인을 거절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다가 간신 김자점의 모략으로 죽임을 당해요. 김자점은 인조에게 경업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결했다고 거짓을 구하죠. 그 후 임경업의 죽음을 슬퍼하던, 실제로 죽었죠. 김자점에 의해서 인조의 꿈에 임경업이 나타나서 억울함을 고함으로써 임금은 김자점이 모략한 일의 전말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인조는 김자점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성심을 기린다. 그러니까 임경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병자호란의 치욕을 허구적으로 남아 위로받고자 하는 우리 조선 민중의 바람을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간신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패했어요. 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소설에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즉 간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조금 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병자호란의 치욕이 우리 조정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고 간신히 영웅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영웅인 임경업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다시 한번 파악해봐요. 임경업이 주인공이죠. 묵과의 장원급제하고 용맹하고 충의를 지닌 장수이죠. 백성들과 동고동락한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의 고난인 병자호란을 민족적으로 구출하고자 노력했던 영웅입니다. 하지만 간신인 김자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김자점은 영무를 꾀하는 간신입니다. 우리나라 당대 실존 인물이죠. 실제로 간신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자 청나라에 붙어서
영모를 꾀하게 되는 간신이에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경업을 모함하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고요. 인조는 조선의 왕으로서 실존 인물이죠. 그죠? 인경업이 모신 인물이 바로 인조가 되는 거죠. 인경업의 충절을 믿고 신뢰하지만 결국 인경업은 김자점에 의해 죽게 되고 꿈의 인경업이 인조의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자 인조가 김자점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자, 한편 호왕은 호국 청나라의 왕으로서 조선을 침략하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발발한 거고요. 인경업을 회유하려 하나 그의 높은 충성심과 절개에 감복하여 소원을 들어줬다. 이것은 결국 인경업의 높은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그의 딸 숙모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하나 인경업과 인경업이 끝내 수긍하지 않죠. 이 숙모공주는 관상을 보고 혼이 날 사람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네요. 이 소설 실존 인물 인경업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그의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말했고요. 자, 갈등의 양상. 맨 처음 김자정과 인경업의 갈등. 영모를 꾀하기 위해 인경업을 역적으로 몰고 잡아들여서 결국은 죽게 하지만 인경업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인조의 꿈에 나타나서 밝히고요. 이 일은 인경업이라는 영웅에 대한 그 국민들의 한이 민중 즉 소설로나마 해소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호왕은 인경업과 갈등하는 인물이죠. 호왕이 병자호란을 일으킨 왕이니까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공주와 혼인을 권유하나 인경업은 죽어도 항복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혼인도 거절해요. 그래서 인경업의 충절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인경업이 영모를 꾀하는 김자점에 의해 모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끝내 죽게 되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병자호란의 패배 원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당시 민중들의 열망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병자호란의 패배 원인은 김자정과 같은 간신으로 인해 인경업과 같은 영웅이 활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중의 바람, 영웅, 당시 혼란하던 시기에 인경업과 같은 영웅이 출연하길 바라는 민중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리 사욕만 추구하던 간신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준 것이죠. 뭘 통해서요? 김자점이 이 인조에 의해 처형당하는 장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적 요소는 뭐가 있냐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거, 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거, 인질로 인경업이 반역 혐의를 받은 것이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 더해진 허구적 요소는 인경업이 가달을 쳤다는 내용은 가달도 이제 자그마한 소국 오랑캐거든요. 오랑캐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박시전에도 나오죠. 인경업이 호왕에게서 부마 제의를 받은 사건도 허구적인 요소고요. 인경업이 청나라에 끌려갔던 세자와 대군을 구해냈다는 이야기도 허구적인 요소입니다. 인경업이 반역했다는 김자점의 무고를 인조가 믿지 않은 것도 허구적인 요소고요. 실제로는 믿었다는 얘기죠. 인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고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허구적인 요소를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내용 봅시다. 앞쪽으로 가서요.
절정 부분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점이 신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인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일을 모르고 굳이 아니하시는고 하며 주야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에 부축을 들은 고로 옥졸은 뭐야? 옥에서 이제 갇힌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자점의 부촉은 뭐야? 부탁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하나더니 더욱 슬퍼하더니 전옥은 옥의 우두머리입니다. 강직한지라 성격이 올곧은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라 말하기를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면 전옥은 김자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김자점의 직급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병자호란이 다 끝나고 자, 호국에 가서 호왕의 모든 그 청을 다 물리치고 조선으로 오는 도중에 김자점이 인경업을 잡아서 옥에 가둔 상황이죠.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을 깨치고 권례에 들어갔다. 정기적 요소까지는 아니에요. 자, 상을 뱉고 청제컨대 여기서 상은 임금을 말합니다. 청죄한되 청제가 죄를 묻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경업에 대해 죄를 묻건대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임금께서 인경업을 보고 임금은 인경업을 매우 신뢰한 인물이죠. 경이 그죠?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말리 타고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슨 일로 청제하느뇨? 라고 물었더니 경업이 돈수사제라는 것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잘못을 비는 거죠.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 자, 그럼 언제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자신을 낮춰부리는 말이죠. 무인년에 북경에 왜 잡혀갔어요? 호왕이 부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인경업을 보냈죠. 그런데 도망가서 명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무석 몇 번 죄를 물어도 기꺼이 받겠사오나 대명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그래서 간은 간사한 사람이죠.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더니 의주에서 잡혀 아무 영구인 줄 알지도 못하고 의주에서 누구한테 잡힌 거죠? 김자점에게 잡힌 거죠. 오늘을 당하와 천안을 배우니 임금의 얼굴이에요. 하늘의 얼굴, 임금의 얼굴을 배우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자, 인경업이 자신의 말로 지난날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줄거리만을 이야기해 준 부분이네요. 상이 들으시고 임금께서 들으시고 대경하사 크게 놀라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왔노 하시고 자점을 폐초하사. 여기서 폐초는 신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실사를 물으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말하기를 경업이 역적이옥기로 잡아가두고 개달코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경업이 역적 행동을 해서 잡아가두고 잘못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업이 대로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고성대매왈 높은 소리로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이 몹쓸 역저가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룩이 족하거늘. 그렇게 고관대작이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모반한 마음은 뭐야? 반역의 마음이죠. 마음을 들어 나를 해코자 하였니? 자점이 듣고 무언 이거를 할 말이 없었어요. 상이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삼국 어디? 호국, 명나라, 조선. 또한 만고 충신인데 정말 그죠? 이 충신인데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냐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신다. 그러니까 임금은 김자전보다는 임경업을 신뢰하고 있네요. 경업이 사은하고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태궐할세 궁궐에서 나오는데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신복 그죠? 신복은 뭐예요? 믿을 만한 자기 부하를 말하는 거죠.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숨겨두었다가 경업이 나음을 보고 무시해 갑자기 달려들어 난타하니 때리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무기가 없어서 여러 번 맞아 중상함에 중상을 입어서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갔다. 경업은 또 옥에 갇혔나요? 이때 대군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소설이니까요. 그죠? 이때 대군은 뭐야? 왕의 아들이죠. 시자더러 묻기를.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자, 임경업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김자점이 임경업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래서, 임경업이 뭐 문을 부수고 나가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김자점을 불러 김자점을 벌하고 임경업을 풀어줬다. 그런데 나오는 임경업을 김자점의 신복이 다시 때리고 나서 옥에 다시 가두었다라는 얘기죠. 임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대군은 왕의 아들이 물었어요. 시중 들은 사람한테 그랬더니 시자가 말하기를 소인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삐 있거라 임경업에 거쳐 어디 있는지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여기서 수말은 그간에 있었던 일 임경업을 태궐시켰다라고 하시니 대군이 말하기를 자점이 이런 망고충신을 헤아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하소서 엄하게 다스리소서 하였더니 하고 명의를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보려 하시더라. 누가요? 대군이요. 왕의 아들이 차시 이때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 1000명이 지나게 되매 그러니까 목숨이 끊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분기대발하여 아주 분해서 큰 소리를 내며 신음하다가 죽었네요. 죽으니 시년 48세요. 기축 9월 26일이라 그때 나이가 48세고 기축년 9월 26일이라 그러니까 죽은 날짜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함이겠죠. 결말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에 안치되매 자 아까 김자점은 이제 죄를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죠? 절도는 외딴 섬에 보냈다는 얘기죠. 더욱 앙앙하여 더욱 야속하여 누가요? 김자점이 불축지심이라. 불축지심은 매우 엉큼한 마음이에요. 엉큼한 마음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20액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 임금께서 크게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에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와 하는 말 임경업이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네요.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판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삐 국문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저는 김자점 때문에 죽었는데요. 반역을 지금 깨하고 있으니 빨리 문초하세요. 라고 했어요. 하며 울며 가거늘 상이 크게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하다.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음에 자점을 불러 국문하시니 자점이 여기서 국문하다라는 말은 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에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신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스스로 자백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영업을 모해한 일을 모해하다 모략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략하다.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다 아래거늘 인정하거늘 상이 놓아여 자점의 삼족을 다내어 삼족 그러니까
형제, 부모, 처자까지 다 내어서 저작거리에서 죽여라 하시고 처형한 거죠. 그 동료를 다 문제하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 다 죄를 물어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교하며 명령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자, 민중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간신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민족적 영웅, 임경업과 같은 민족적 영웅이 출연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인물의 대립구도를 통해 이 부분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구도, 누가 누구의 갈등이 나타났죠? 임자정과 인경업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으니까 여기까지 맞는 말.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죠. 맞고요. 2번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죠. 맞고요. 대화의 내용을 통해 대화 나왔고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요. 인경업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 그 부분이 정황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4번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악인 김자점의 횡포 나쁜 행도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죠. 5번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 여기서 적대자는 누구예요? 김자점이죠. 그런데 지략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봐봐요.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은 사실은 뭐야? 아까 그 옥문을 부수고 뛰쳐나와서 누구에게 갔죠? 상에게 갔죠. 그럼 거기가 전기적 요소, 즉 초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틀렸네요. 적대자와의 대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 파악입니다. 로 적절한 것은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기를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누가 알려줬죠? 전옥관원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전옥관원이 강직한 인물이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2번 옥졸은 지키는 사람,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했다. 그게 아니고 자점의 부탁을 받고 인경업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3번 대군 왕자는 자점을 의심했나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네요. 그 다음 우의정 20액은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아니죠. 20액은 인경업의 편이죠. 그래서 누구를 김자점이 불특주심이 나타났음을 알고 상에게 아뢰어서 그를 처형하도록 한 인물이죠. 그래서 틀린 말. 그 다음 5번 상은 꿈에 나타난 인경업의 발언 이후 김자점의 자복을 받아내고 처형하기에 이른 거 맞는 말이네요. 3번 문제 볼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부분은 인경업이 상에게 지난날 북경에 잡혀가다가 도망간 일을 만사부족하오나 사죄하고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유학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가해요. 그리고 나 부분은 인경업이 김자점에게 왜 자신을 해치려는지 대노하며 묻는 장면이죠. 1번 볼게요. 가에서는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배경을 묘사했다.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인물의 독백을 제시했다. 아니고 대화고요. 3번 가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물의 염려가 자 대상이 누구예요? 상이죠. 상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서는 대상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의문 아니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처지에 대한 의문이죠. 틀렸고요.
가에서는 인물이 겪은 고행은 뭐야? 고생. 제시되었죠.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간인에게 속아서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돌아오는데 의주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생이 맞고요. 나에서는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갈등. 그죠? 누가 임경업이 임자점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 바로 갈등이 되겠어요. 5번. 가나에서 모두 인물의 말을 통해 인물과 대상 간의 관계 변화가 없죠. 말을 한 건 맞지만. 다음 4번 볼까요? 보기를 참고할 때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임 장군전을 읽은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공부 좀 한 사람을 말하죠.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자점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건 누가 한 거죠? 식자층이 한 거고, 식자층은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평민층은 슬프다. 임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 라며 숙명론적 반응을 보이거나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안이 가엾지 아니하리요. 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 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 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그드무 는 인경업이 죽는 대목에 느르는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당하는 대목에 남아있는 필사다. 자, 그럼 A가 김자점이 피습당하는 장면이고요. B가 임장군이 사망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선지를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B를 읽은 식자층은 B가 어떤 장면이었죠? B가 임장군이 사망하는 장면을 읽은 식자층은 기억을 통해, 자, 기억이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부분입니다. 을 통해 김자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맞는 말이네요. 2번 A를 읽은 식자층은 김자점이 피습당하는 장면, 니은을 통해, 니은이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 라는 부분이에요. 을 통해 경업의 실현에 대한 안타까움. 맞네요. B를 읽은 평민층은 B는 김자점이 죽는 장면, 디귿을 통해, 디귿은 아 슬프다 임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 라고 했어요.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디귿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임장군이여 라고 하면서 숙명론적 반응이 바로 운명론적 반응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숙명론적, 운명론적 반응이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죠. 임자분의 죽음은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이라고 하는 말이 보기에서 나왔으므로 맞는 말. 4번 A를 읽은 평민층은 A는 피습당하는 부분이죠. 리을을 통해, 리을이 뭐예요?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설하니 그 안이 가엾지 않으리요라고 평민이 보인 반응이라고 했어요. 리을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 자, 자점에 대한 연민은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점과 같은 집권층의 이런 간신 무리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이 소설의 주제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게 될 거고요. B를 읽은 평민층 김자점이 사망하는 장면, 미음을 통해, 미음을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천신의 말임에 혹 만인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임경업 장군의 행위를 교훈으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미움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영웅 군담 소설 임장군 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공부해 두면요. 나중에 이런 작품들을 내가 해본 작품이 나왔을 때 반드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 둡시다. 다음 시간에는 전우치전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